반갑습니다. 미공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컴맹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할 영상 2인데요. 오늘 시간에 어떤 걸 가르쳐 드리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저같이 화면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를 홈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자주 가는 사이트를 즐겨찾기 하실 수 있는 방법과 이력서에 사진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간단한 한글 문서를 이용해서 간단한 문서 작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곳을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바탕화면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컴퓨터는 이렇게 아이콘이 크고 어떤 컴퓨터는 이렇게 아이콘이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돋보기를 쓰셔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콘이나 화면이 작으면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확대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바탕화면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키보드에 보시면 왼쪽 제일 하단에 CTRL이라고 적힌 컨트롤 키가 있어요. 그 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마우스 휠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아이콘이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이콘을 크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확대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꼭 이렇게 바탕화면에서만 크게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자가 작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아까 방법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살짝만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시원하게 뉴스 기사를 보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반대쪽으로 휠을 돌리시면 더 작게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크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한글 문서 한번 가볼까요? 한글 문서. 제가 이렇게 한글을 켰거든요. 홍글이라고도 하죠. 처음에 키셨을 때 이런 느낌이실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글자를 쓰려고 합니다. 컴맹 주치 밑공쌤이라고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적었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지금 이럴 때도 마찬가지. 나 이렇게 글자가 작게 보이지?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살짝 돌려보시면 이렇게 글씨를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원한 상태에서 한글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이거는 진짜로 글씨가 커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돋보기 기능이라서 일시적으로 크게 보이는 거지 글자의 포인트가 커진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작게 보든 크게 보든 글자의 크기는 이렇게 10인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글자는 지금 10포인트인데 크게 보든 작게 보든 10포인트인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자가 진짜 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엑셀도 한번 켜볼게요. 자, 이게 엑셀이라는 건데 엑셀도 이렇게 글자를 쓰면은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엑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렇게 작게 보일 수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좀 크게 보시면 글자를 전체적으로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도 해보고 작게도 해보고 손으로 직접 이렇게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화면이 확대됐죠? 안 그래도 내가 잘 모르는데 화면까지 이렇게 작으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한 번쯤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확대해서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시간에 이렇게 확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할 거냐면 네이버를 홈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우리 네이버 자주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를 홈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오늘 가르쳐 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터넷에 가야겠죠? 인터넷을 이렇게 익스플로러 쓰시는 분이 있고 엣지를 쓰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둘 다 인터넷은 맞아요. 인터넷은 맞는데 어느 컴퓨터는 이게 있을 수 있고 어느 컴퓨터는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하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익스플로러가 좀 옛날 우리가 쓰던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미 네이버가 시작 페이지인데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제 마우스 보이시죠? 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환경 설정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어디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환경 설정 모양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시고 여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인터넷 옵션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인터넷 옵션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죠. 여기에서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을 여기다가 네이버로 적어주시면 돼요.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어떻게 적으시는 이미 적어졌지만 다시 적어보면 www.naver.com 이렇게 적어주시면 네이버가 시작 페이지로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맨 아래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적용 누를게요. 확인까지 눌러줄게요. 이렇게 하면 네이버가 시작 페이지로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엣지 이 부분도 들어가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우스 보시면 제일 상단에 이렇게 점점점 모양 약간 톱니바퀴 모양이었다면 이번엔 이렇게 점점점 모양이에요. 여기서 쭉 보다 보면은 설정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설정을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 시작 페이지라는 부분이 나와요. 자, 여기서 화살표 한번 눌러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에 특정 페이지라고 나와 있죠. 저희는 특정 페이지 네이버로 바꿀 거예요. 특정 페이지 클릭. 여기에 URL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URL이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www.naver.com 이라고 적어 주시면은 네이버를 시작 페이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 되셨으면은 여기에 저장 버튼 보이시죠? 이렇게 디스켓 모양 요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꺼볼게요. 다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네이버가 시작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시작 페이지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고요. 그런데 나 네이버 시작 페이지로 하는 거 생각보다 좀 불편하고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인터넷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들어간 다음에 네이버에 이렇게 오세요. 왔으면 요 위에 X자 표시 보이시죠? X자 옆에 이렇게 네모 두 개가 된 게 창을 작게 해주는 버튼인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작게 되고 크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작게 한 상태에서 여기 보이는 네이버 로고 있죠? 이 로고를 밖으로 쭉 당겨서 한번 놔보세요. 그러면 이런 게 뜨는데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네이버 아이콘이 바로 바탕화면에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좀 더 편하게 네이버에 들어가실 수 있겠죠?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주 즐겨 찾는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놓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 창을 켜고요. 보통 즐겨찾기라고 하면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다음이라든지 뭐 자기가 자주 가는 사이트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즐겨찾기 해놓는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일 많이 가는 네이버를 먼저 즐겨찾기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네이버에 오셔야 됩니다. 네이버에 온 다음에 제일 상단에 보면은 여기 별표 모양이 있어요. X자 창 끄는 창 쪽에 보면 이렇게 별표 모양이 있거든요. 이 별표 모양을 뚫어져라 한번 쳐다보세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별표 모양이 바로 즐겨찾기를 할 수 있는 단추입니다. 그러면 한번 눌러볼게요. 별표를 클릭. 그러면 이렇게 길다란 창이 나오는데요. 어려운 거 없고요. 그냥 여기 즐겨찾기에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별표 눌러서 여기 즐겨찾기라는 추가를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볼게요. 클릭. 그랬더니 여기에 너 즐겨찾기 할 거구나, 너 즐겨찾기 네이버를 할 거구나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추가. 자, 그러면 즐겨찾기 한 게 어디가 있나요? 이 별표를 다시 누르면 여기에 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가 있죠?
그냥 즐겨찾기 추가 버튼만 누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음을 한번 즐겨찾기 해볼까요? 일단 다음에 가야 돼요. 여기 주소창에다가 DA라고 치고 엔터를 쳤더니 이렇게 다음으로 왔습니다. 다음도 내가 즐겨찾기를 하고 싶어 하시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쪽에 보이는 별표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즐겨찾기의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클릭. 그리고 나서 이렇게 즐겨찾기 창이 나오면 그냥 이 추가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추가 버튼 이렇게 눌러주세요. 추가 클릭. 그래서 다시 보고 싶을 때는 어디 간다? 다시 요 상단에 별표 모양을 눌러주시면 요 안에 즐겨찾기 다음과 네이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즐겨찾기 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어떤 데 보면은 여기에 즐겨찾기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다가 즐겨찾기를 해놓는 회사나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까랑 마찬가지인데요. 즐겨찾기를 하고 싶은 사이트에 먼저 가요. 그러면 저는 어디 갈까요? 또 다시 네이버 가볼게요. 그냥 네이버를 간 다음에 요 위에 즐겨찾기 버튼 별표 표시를 누르시고요. 아까는 요거였어요. 즐겨찾기에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서 여기다가 추가가 된 거고요. 이번에는 즐겨찾기에 추가인데 이쪽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즐겨찾기 모음의 추가예요. 즐겨찾기 모음의 추가가 이곳에다가 추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즐겨찾기 모음의 추가 누르면 이렇게 이쪽 즐겨찾기 모음에다가 들어간 겁니다. 다음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원하는 사이트에 가세요. 이렇게 온 다음에 다시 별표를 누르고 즐겨찾기에 추가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화살표를 누르셔서 모음에 추가를 하셔도 돼요. 즐겨찾기 모음에 추가를 하면 이렇게 가로로 요 위에다가 이렇게 추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즐겨찾기 하는 방법은 중요한 건 뭐다? 여기 상단에 이 별표가 즐겨찾기 버튼이고 즐겨찾기 추가를 하거나 모음에 추가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즐겨찾기 모음이라는 곳입니다. 보통 즐겨찾기를 그냥 누르게 되면 이곳에다가 즐겨찾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즐겨찾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력서에 사진을 넣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구를 켜주시고요. 여기 맨 위에 보시면 파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파일이라는 부분에 가셔서 새 문서 그리고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면 문서 마당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문서 마당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력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가르쳐 드리고요. 문서 마당을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런 팝업 창이 하나 뜨죠. 이 부분에서 요 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서식 파일 찾기라는 부분을 누르셔서 이곳에 이력서라고 입력을 이렇게 하셔서 찾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력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유형의 이력서를 한번 골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르신 분은 열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이력서가 짠 하고 나타났죠? 여러분들 홍굴에 이력서 있는지 모르셨던 분들은 이렇게 문서마당에서 꺼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사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라고 글자 써진 부분은 지우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마우스로 꾹 눌러서 드래그를 한번 해보세요. 잘 안되시는 분들은 꾹 옆으로 갔다 다시 되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블럭을 잡으신 상태에서 키보드에 보시면 알파벳 C 버튼이 있어요. C를 눌러주시면 이런 팝업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이곳에서 사진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그림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이는 채우기 유형을 바둑판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화살표를 눌러서 크기에 맞추어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폴더 모양이 있어요. 이 폴더 모양을 눌러가지고 사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사진을 하나 클릭을 하시고
넣기 버튼을 여기를 눌러주셔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력서에 사진이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알파벳 C를 눌러서 여기 보는 그림이란 부분 체크하시고 여기 폴더에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시고 넣기 그리고 채우기 유형은 크기에 맞추어로 하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력서에 사진 넣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홍구를 이용해서 간단한 문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홍구에 다시 들어가실게요. 처음에 한글을 키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A4 용지 기준이에요. 우리 처음에 배웠던 화면 축소 확대 이거 아시죠? 컨트롤하고 휠 이렇게 해서 작게 보실 수도 있고 크게 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홍글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인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데요. 그럴 때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서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트롤하고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작게 봐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문서 작성을 한번 해볼 건데요. 뭐를 해볼 거냐면 간단한 자기소개라는 거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라고 적었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휠로 크게 보셔도 됩니다. 자기소개서라고 적고 그 다음에 내려가실 때는 엔터를 치는데 저는 엔터를 2번 쳐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름 띄고 이공쌤 이렇게 적겠습니다. 또 엔터 치면 이렇게 내려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직업 강사 이런 식으로 적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작게 볼까요? A4 용지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정도의 글자 크기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다 입력을 했어요. 근데 나는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여기 위에 한번 볼까요? 지금 글자 크기가 10이라고 나왔어요. 10 정도면은 원래 보편적으로 쓰는 크기인데 나 이거보다 약간만 더 크게 하고 싶어. 그러시면은 이 글자를 이렇게 I자 마우스가 I자일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범위를 지정을 하신 후에 여기에 보이시는 이 C포인트라고 적힌 부분에서 10보다 약간 큰 글자 크기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일부러 크게 한 48로 해볼게요. 자, 그리고 48로 했더니 이렇게 글자가 커졌죠?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라는 부분은 가운데, 보통 제목은 가운데 정렬을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아까 글씨 크기가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가운데 정렬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가운데 정렬 버튼입니다. 정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드래그를 하지 않고서 커서만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가운데 정렬을 누르셔도 정렬이 됩니다. 오른쪽, 왼쪽, 가운데.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문서 작성을 할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일단은 글자를 먼저 문서 입력을 먼저 다 하셔야 됩니다. 문서 입력을 다 하시고 나서 글자를 크게 하던지 정렬을 하던지 이렇게 하셔야지 일을 2번 하지 않게 되세요. 처음부터 글자를 크게 하거나 하시면 그 아래 글자들도 이렇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또다시 이 아래 글자를 작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작업을 2번을 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를 입력을 먼저 다 하시고 글자를 꾸며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라는 부분을 좀 진하게 주고 싶어요. 자, 상단에 보시면 가가가 많죠. 여기서 맨 앞에 있는 진한 애가 진하게입니다. 클릭. 그랬더니 이 부분만 진하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뭐 한 거냐면 이쪽에 보이는 글씨 크기 그리고 진하게 그리고 가운데 정렬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쓰기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문서 작성을 다 하신 분들은요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커맨 분들은 저장하시는 방법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장까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이쪽에 보시면 파일이란 부분에서요, 저장을 눌러주세요. 저장을 누르시면 이런 팝업 창이 하나 뜨게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사항, 바탕화면을 반드시 눌러주세요. 커맨 분들은요, 어디에 저장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탕화면을 클릭하셔서 저장을 하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일 이름이라고 있죠. 파일 이름도 적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마지막은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꼭 기억하세요. 바탕화면, 파일 이름, 그리고 저장까지 눌러주시면 한번 꺼볼게요. 여기에 자기소개서라는 이런 파일 문서가 생겼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다가 좌우명이라는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좌우명, 잘 살자, 뭐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장을 또 해야 되는데, 파일에 저장하기,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파일에 저장하기를 또 한번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꺼볼게요. 다시 켰을 때 그 부분까지 다시 저장이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 전에 강사라는 부분은 사라지고 잘 살자까지 저장된 걸로 최종 저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미콩쌤의 소개서예요. 자기 소개서예요. 그런데 미콩쌤이 아니라 뭐 희망쌤이라는 사람이 이 서식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희망쌤이라는 분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좌우명도 뭐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뭐 착하게 살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했어요. 글자가 크면은 드래그해서 여기서 좀 작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희망쌤이 자기만의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그럴 때는 파일에 저장하기가 아니라 뭘 눌러주셔야 될까요? 저장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겠죠. 그러지 않고 저장하기로 누르게 되면은 아까 미콩쌤 자기소개서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서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저장하시는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내가 지금 저장을 해야 되는지 다른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 꼭 한번 생각하시고 눌러주시고요. 지금은 희망쌤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떴죠. 마찬가지 바탕화면에 저장할 거야. 나 바탕화면에 저장할 거야. 해서 바탕화면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요, 자기소개서라고 해도 되지만 희망쌤 자기소개서라고 반드시 잘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장 눌러볼게요. 그래서 끄면은 여기 희망쌤 자기소개서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요거는 미콩쌤 자기소개서였고요. 이건 희망쌤 자기소개서가 한 장 더 문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장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커맨 분들이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을 먼저 가르쳐 드렸습니다.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기초적인 걸 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잘 맞지 않으시겠지만, 나이대가 많고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만 보지 마시고 2번 보고 3번 보고 자기가 스스로 연습까지 꼭 해보셔야지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